안녕하세요 우리님들, 슈퍼리치 K입니다. 오늘은 전편의 부자는 평생 독서를 한다 기본편에 이어서 독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부자는 평생 독서를 한다 성장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들은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부터 성인이지만 아직 독서 습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접근법을 알아봤어요. 시작은 일단 흥미 위주로 독서를 하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독서법의 기본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기본이죠. 지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번 편에도 언급했지만 독서는 목표가 아니라 정말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는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에 따라 커리어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님들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몇 년 전에 동업자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제 전공 지식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고 직원 관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계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고객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있으면 계속 독서를 하고 집에 가서도 책을 계속 읽었어요. 거의 하루에 최소 5시간을 읽었던 것 같네요. 저는 이 기간을 독서 집중 기간 또는 독서 몰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님들도 평소에 조금씩 독서하는 것 말고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내서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속독과 정독을 병용해서 한 달에 100권 가량을 3달 동안 읽었어요. 그래서 200권 정도의 전공서적과 100권 정도의 심리 상담, 관계, 비즈니스, 그리고 마케팅과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처음 한두 달은 책을 읽어도 뭔가 뚜렷한 변화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읽는 것만으로 남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300여 권의 책 중에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추렸습니다. 그 중에 3권에서 5권 정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다시 타이핑하고 밑에 제 생각을 달았습니다. 우리님들의 생각을 달아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명확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 적어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으세요. 전편에도 언급했지만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궁금해하거나 잘 모르겠던 부분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로 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록한 것들이 전부 미래의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돼요. 저 역시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구상할 때 이 기록들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나온 아이디어가 거의 전체 컨텐츠의 30%는 차지하는 것 같네요. 70%는 제가 샤워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에 관한 컨텐츠는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농담조로 강제 독서 또는 습관 독서라고 합니다. 이건 운동을 할 때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어쩔 수 없이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하세요. 개처럼 내가 평소에 하는 어떤 행동이 있다면 거기에 독서라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결합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 중에 6일을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에 앉으면 꼭 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우선 제가 버스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 자신과 가족, 가까운 지인, 그리고 고객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요. 종교가 없어도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은 정말 유익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관련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Psychological Effect of Meditation, 메타 아날리시스로 163개의 논문을 분석한 세들 메이어 교수는 명상이나 기도는 효과뿐만 아니라 인지 효과에도 유의미하게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로 인해 감정과 관계 문제, 집중력 효과와 관련해서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제가 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우리님들도 꼭 독서를 본인의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출 통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자동차를 살 수 있지만 차를 구매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이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어서 바로 집 앞에 버스가 다녀서 저는 매일 버스를 왕복 2시간을 타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버스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운 분들은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도 일부러 사지 않고 시간을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차가 필요할 때는 우버를 이용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우리님들은 대중교통이 제가 알기로는 더
더욱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시는 우리님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님들도 습관 독서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 끝나고 누워서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유튜브도 우리님들이 어느 정도 단계 이상으로 발전된다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도 나중에는 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님들이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내용들이요, 습관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많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위해서 조건 반사처럼 이런 경우에는 독서를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세요. 시간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일주일에 주 6일을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고객 상담을 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차원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원들도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휴일 2022년 12월 27일이라서 지금 와이프와 쇼핑을 하러 가는 중에 트레인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휴일이기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고 아이디어 하나가 또 떠올라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또 두 꼭지에 글을 썼습니다. 다음에 시간 관리에 관한 콘텐츠도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님들 과연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독서 성장편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님들 감사합니다.